조가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오후 4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나를 찍어내시라, 괜히 다른 사람 건드려서 당을 우습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징계 권고안에 대해 발언한 것인데,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찍어내시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과 닿아 있는 분들이다. 상식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걸 막아보겠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말 그대로죠. 지금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그리고 2호선, 장해찬, 김민수, 이들이 벌이는 목표가 뭡니까? 결국 한동훈 몰아내기죠.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지금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블로그를 통해서 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징계 의결서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대체 김종혁 전 위원이 얼마나 깨끗했으면, 얼마나 문제 삼을 게 없었으면 방송에 나와서 한 모든 발언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 꼬투리 잡는 내용이 얼마나 유치한지 잠시 후에 좀 읽어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장동혁 지도부 전부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들이죠.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자격 없죠.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그래서 조갑재 대표도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 단속하는 격이다 라고 비유를 했는데 딱 맞는 표현이죠.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 주창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지금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의 장동혁 체제는 그야말로 윤 어게인 집합소이고, 지금 공석으로 있는 윤리위원장에 전환길 씨 데려오면 딱 맞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최종 목표로 하는 것 한동훈 몰아내기겠죠. 그 과정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 조사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체가 과거 저를 많이 공격했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당내 인사분들이 저를 정말 원색적으로 많이 비판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대표일 때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는가? 당대표를 비난하는 것을 못 견디는 정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김건희 편에 서서 한동훈 전 대표 굉장히 많이 흔들어댔었죠. 그러나 그런 비난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징계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비난한 것 가지고 이렇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런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편 것이죠. 이어서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보배다라고 하면서 옹호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 똑같이 하고 계신 거다.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잘못보다 1년이 넘었는데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민주당의 폭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입틀막 행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여러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문제죠.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오늘 또 블로그에 어처구니 없는 글을 올렸는데, 이분 그 징계 권고안 결정 전에도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죠. 오늘 또 비슷한 성경 구절을 끌고 와서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제목이 들키면 본전, 성경에 말하는 정의로운 배상,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분 성경에 참 좋은 구절도 많은데 굳이 끌어다 쓰는 그 구절이 3,500년 전에 나왔던 모세율법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죠. 그때 운영되던 이 모세율법을 갖다가 올해
오늘날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끌어다 쓰면 이게 통하나요? 3,500년 전에 세워졌던 모세율법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없애버린 율법인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는 뭔가 2배, 4배 이상 이렇게 배상하도록 하는 이런 율법을 인용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도둑질 이전보다 확실한 불이익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불법이 예방된다. 즉 불이익, 도둑질 이런 가해자에 대해서는 몇 배로 더 확실한 징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대체 뭐 어떤 불의를 저질렀다고 이런 식의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돼. 너무나 조폭스러운 발상 아닌가요? 자, 그러면서 줄까지 그어 놓은 이 글을 보면 정의는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다. 들키면 본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뭐 이런 식의 엄포인데 너무나 유치하죠. 문제는 아니 이거 그대로 본인에게 반사해줘야 되는 이런 구절 아닌가요? 가해자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돼. 가해자 누굽니까? 여러분, 이 헌법 교수라는 사람이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불신하게 만드는 부정선거론에 빠진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가해자죠. 아니 본인이 가해자잖아요. 본인이 대한민국 이 헌법 질서를 흔드는 대한민국의 가해자인데 이거 본인한테 그대로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분 정치권에 발 들이게 해서는 안 되죠. 이뿐 아니라 아니 학생들 가르칠 자격이나 있습니까? 자, 게다가 이분이 지금 벌이는 일들이 명백한 그 국민의힘 당규 위반입니다. 자, 이분 언론들이 비판의 글을 쓰니까 아니 징계 의결서를 자기 블로그를 통해서 전체를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 자체가 당규 위반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박상수 변호사가 저 당규를 그대로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 보시면 당무감사위원회 당규 나와 있죠. 제3조 공정 및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저 내용은 그 모든 내용을 다 비밀로 붙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징계 어떤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모든 어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에 의결됐던 내용들 전부 10년간 대외비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로 붙여야 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근데 감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전체 의결서를 그냥 블로그를 통해 아예 전체를 다 파일을 업로드를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아, 본인 스스로 당규 위반을 하고 있죠. 당무감사위원장 애초에 자격이 없는 자인데 자,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면은 자, 이분이 징계 의결서를 공개를 해놓으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라고 그 감사위원 회에서 자신에게 보내온 질의서와 그 답변서를 전체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어찌나 유치한지 정말 보면서 제가 정말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몇 개 문제가 된 대목만 볼까요?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어?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귀하는 2025년 9월 23일 월간 중앙 인터뷰에서 자 무슨 말을 했느냐, 모든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파시스트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이게 왜 틀린 말이죠? 아니 어떻게 정당이 다 한 목소리만 낼 수 있습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이걸 막는 것은 파시스트적이다. 이 말 못합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이렇게 따져 묻고 있죠. 국민의힘 당 운영을 파시즘에 비유한 것이 당원 전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신, 여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걸 가지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답변이 더 현답이죠. 당원에서 말하는 국민 통합이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당은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존재하고 존재해야만 하는 조직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동일한 의견만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은 파시스트적인 당 운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파시스트적이라는 표현은 일반 상식의 기초에 할 수 있는 것이며 윤리 규칙이나 품위를 어긴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치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았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제가 정말 웃었던 게, 아니, 언더 찐윤, 여러분, 찐윤이라고 했다고 이게 모욕적인 표현이라네요. 언더 찐윤 등 소수의 사람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 찐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해서 당원을 호칭했습니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런 비속어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찐윤 하면 안 되나요? 찐윤이라고 표현하는 국민의힘 패널들 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다 징계받아야 되나요? 자, 이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이 비속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친박, 멸박, 복박 등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다양한 표현이 있었고, 자, 문재인이나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개딸, 문바, 수박 등 많은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언론에 통용되어 왔습니다. 친윤, 찐윤이 비속어니까 모든 언론에서 다 사용해도 우리 당원들은 쓰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기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코미디 그 자체인데, 자, 그래서 윤 어게인 세력의 집합소가 되어버린 이 장동혁 체제, 정말 비정상 그 자체죠. 이들이 빨리 없어지는 게, 네, 하루빨리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